여러분, 브롤이라는 이름 이제 모르는 팬들은 거의 없으시죠? 극장판도 여러 번 나왔고 게임, 피규어, 콜라보까지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이름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런 투표를 보시면 프리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극장판도 극장판 8기, 극장판 10기, 극장판 11기, 그리고 최신 극장판 드래곤볼 브로리까지 브로리를 메인으로 4개의 극장판이 존재하죠. 이렇듯 브로리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브로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구버전 브로리와 신버전 브로리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래도 감성 있는 구버전 브로리가 더 좋지 라거나, 에이 그래도 토리야마가 개입한 신버전 브로리가 공식이기도 하고 전투씬도 멋있어서 더 낫지 라는 등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물론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누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언계의 큰언니 전설의 초사이언 브로리에 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에는 드래곤볼 Z 슈퍼 극장판의 설정과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한번 보고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저희의 주관적인 내용이며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는 댓글로 알려주시고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럼 전설의 슈퍼 사이어인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쏙! 먼저 구버전 브로리부터 한번 볼까요? 구버전 브로리는 1993년 3월 6일 일본에서 개봉한 극장판 8기 드래곤볼 Z 불타올라라 열전초 격전에서 첫 등장합니다. 이 시기 드래곤볼은 Z 시절 셀편이 방영 중이었죠. 즉 브로리는 TV판과는 병행되는 독립 극장판 캐릭터였습니다. 한마디로 외전이에요. 여기서 토리야마 아키라는 캐릭터 디자인만 승인했을 뿐 스토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제작했느냐? 토ei 애니메이션부 내부팀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제작했죠. 그에 반해 신버전 브로리는 2018년 12월 14일 개봉한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캐릭터 설정부터 스토리 구성, 대사까지 모두 직접 작성했으며 공식 인터뷰에서도 기존 브로리는 동기가 얕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쓰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구버전은 외전, 신버전은 정사 편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성격과 감정선의 차이입니다. 먼저 구버전 브로리부터 볼까요? 구버전 브로리는 꼭지가 돌아버리면 마치 전투를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그려지죠. 감정이 없고 대화도 없으며 눈동자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의 초사이어인 그 이름에 걸맞는 파괴의 화신이 되어버리죠. 극장판 작중 속에서도 본인을 악마라고 지칭합니다. 확실히 머리를 다치고 나서 온화해진 손오공과는 대비되는 사이어인의 호전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죠. 근데 한 번씩 눈동자가 없고 머리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셀전의 트랭크스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좀 비슷한가? 이거 브로리 아니냐? 이 버전의 브로리는 분노 그 자체라기보다는 베지터와 선우공의 비합리적이고 억압된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서 브로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투력 1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평범한 사이어인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하는 격차이며 국왕인 베지터가 꿈꾸던 전설의 초사이어인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베지터 왕은 왜 내 아들이 아닌 파라가스의 아들이냐? 이 엄청난 재능이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미래의 베지터 왕자의 지위를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브로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기 브로리는 팔에 찔리고 폐기 처분까지 당했음에도 본인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죠. 아니 전투력 10인 손오공이 부르마에게 총을 맞아도 끄떡 없었는데 전투력 1만인 브로리를 칼로 찌른다고 죽겠냐? 알겠으니까 나와봐. 그 후 베지터 혹성은 프리저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파라가스와 함께 다른 행성으로 유기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브로리는 암살 위협의 공포, 극한의 환경에서의 생존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베지터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죠. 다른 한편으로 선우공에 대한 트라우마는 옆 침대에서 울어대던 카카루토의 울음소리에 대한 감각감인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정신적 결손을 만들었고 감정이 언어화되지 못한 채 카카루토는 불쾌의 분노, 고통의
원인이라는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성인이 된 브로리는 카카로트를 보자마자 이유 없이 사리를 폭발시키죠. 갓난 아기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트라우마가 되는겨? 솔직히 억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토의 공식 설명서에 따르면 브로리는 이때 생긴 소리에 대한 예민함과 정신불안으로 인해 폭주하는 성향을 보이는 설정이었으나 당시에는 그 설정이 깊이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손오공 때문에 화난 캐릭터로만 보였던 거죠. 이후 다음 극장판에서 손오공에게 패배하고 트라우마 플러스 전투 패배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증폭되어 손오공을 따라 지구로 오게 되며 손오공과 똑같이 생긴 손오천을 보며 그 분노를 드러냅니다. 특히 전투 중 엄청난 증오심 때문에 카카로트라는 말을 수없이 내뱉으며 주인공들을 궁지에 내몰죠. 물론 오반이 와서 도와줍니다만 전설의 슈퍼사이어인이 된 브로리에게 털리다 마지막 3부자 에네르기파를 맞고 브로리는 사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와 다른 신버전 브로리를 한번 볼까요? 신버전 브로리는 감정을 숨긴 조용한 전사라는 설정입니다. 어릴 때 행성 반파로 추방당해 자연에서 혼자 자랐고 파라가스에게 감정 교육 없이 전투 훈련만 받으며 자란 결과 인간적인 교류를 해본 적이 없었고 인간 전사와 싸운 전적도 아버지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행성에서 브로리가 유일하게 애정을 보였던 괴수 바하에 대한 회상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브로리가 구보전 브로리와 같이 폭주하는 미친 전사가 아닌 나름 정상적인 감정선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구보전 브로리는 카카로트만이 거의 극중대사 80%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냥 날아다니는 꼭지돈 세일러문 사이어인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신버전 브로리는 구버전과 달리 인간적이고 감정적이며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중 아버지 파라가스를 비난하는 말에 아버지를 옹호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프리저에게 죽은 모습을 보고 전설의 초사이어인을 각성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뿐인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인물이며 확실히 아버지를 죽였던 구버전의 브로리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버전에서는 증오심이 카카로트, 즉 손오공에게 향했다면 신버전에서는 그 증오심이 아버지와 본인을 반파 행성에 버린 베지터 부자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극장판 초반 싸움씬을 보면 베지터부터 달려들죠. 다만 문제점은 본인이 힘을 썼을 때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구버전 브로리와 비슷하지만 구버전 브로리는 힘을 통제하여 이성적인 반면 신버전은 이성마저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하 식별마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손오공이 와서 브로리를 훈련시켜주며 최근 모습에서 공개된 브로리의 모습은 슈퍼사이어인이 돼도 폭주하는 모습이 아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구버전은 감정이 없는 분노형이고 신버전은 감정은 있지만 조절하지 못하는 비극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둘 다 폭주하지만 구버전은 카카로토의 증오심, 신버전은 베지터 부자의 증오심, 아버지를 잃은 박탈감, 폭주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답은 나와 있지만 많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두 브로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드래곤볼 파워 인플레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대결 성립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보시자고요. 먼저 스타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보전 브로리는 초사이어인 상태에서 이미 Z 시절 오공, 베지터, 트랭크스, 피콜로 등을 동시에 상대하며 전투력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확실히 초사이어인 1과 초사이어인 2 사이의 중간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하지만 설정은 전설의 초사이어인은 타워가 무한히 증가하는 설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애니북 자료에 따르면 한번 폭주 상태에 들어가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진 멈출 수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 셀편이 방영하고 있었고 초사이어인2가 나오기 전에 방영을 했다면 아마 셀 완전체 정도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버전 브로리입니다. 신버전 브로리는 초사이어인 블루 오공과 베지터를 동시에 상대 가능했으며 그 둘이 합체한 오지터 블루와도 1대1 전투가 가능했고 실제로 몇 차례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극장판 작중에서 보면은 오지터가 되기 위해 1시간이라는 시간을 벌었는데 블루와 비슷한 골든 프리저를 브로리는 1시간 동안 샌드백 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싸우면서 계속 성장하는 타입이며 전투 도중 베지터의 스타일을 흡수한 뒤 오공의 움직임에 적응해 나가는 실시간 학습형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공식 기준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은 나와 있죠?
신버전 브로리가 우위입니다. 이미 오시터 블루와 맞먹은 시점에서 전투력 레벨은 신의 영역이죠. 그 버전 브로리가 아무리 강해도 당시 기준인 초사이언 1에서 두 번째 단계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버전 브로리가 신버전처럼 전투 도중 진화하는 개념이 부여되어 있다면 팬들 사이에서는 그 시절 구 브로리에게 지금의 작화와 설정을 부여한다면 신버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식 설정상에서는 신버전 브로리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구버전 특유의 공포스러운 존재감과 압도적인 타격감은 여전히 팬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죠. 결국 누가 이길지는 공식 설정이 아닌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브롤이라는 캐릭터를 상징하는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변신입니다. 하지만 구버전과 신버전 브로리의 변신 방식은 외형만 다를 뿐 아니라 설정적 위치와 철학도 전혀 다릅니다. 먼저 구버전 브로리의 경우 초사이어인 단계를 뛰어넘은 전설의 초사이어인이라는 독자적인 계열의 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설정집에 따르면 이 변신은 일반 초사이어인과는 다른 계열의 유전자적 각성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 변형 상태로 정의됩니다. 즉 초사이어인 2, 3와는 완전히 별개의 분기이며 그 시대에 단 한 명만 나타난다는 전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설의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아마 공식에서 베지터가 언급했던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브로리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그 인물은 야무시로 밝혀졌죠. 그리고 극장판은 외전이며 공식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외형적으로 한번 볼까요? 머리색은 황금색이 아닌 연두색에 가까운 색조, 눈동자는 사라지며 근육량은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 아우라는 금속성이 섞인 녹색에 가까우며 베리어도 가능합니다. 이 디자인은 당시 토에이 캐릭터 디자이너였던 타다노 나오시가 괴물성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신버전 브로리의 변신은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성장형 폭주 상태, 두 번째, 갓을 능가하는 오자루 기반의 폭주 상태, 마지막에 가서 프리저의 악행으로 각성 전설의 초사이어인 상태로 진화, 즉 폭주와 진화를 거치며 서서히 각성의 형태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감정의 통제를 잃는 단계별 진행이라는 점에서 전투력뿐 아니라 감정 묘사에도 설득력을 줍니다. 이제는 팬들도 아는 이야기지만 브로리를 새롭게 탄생시킨 건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의 의지가 컸습니다. 1993년 당시 브로리는 토에이가 자체 기획한 극장판용 캐릭터였고 토리야마는 단지 이런 캐릭터 디자인 승인 어떤가요? 라는 제안에 좋은데요? 라고 승인만 했을 뿐 스토리나 성격 설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리야마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들이 그렇게 브로리를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그냥 날뛰기만 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구버전 브로리는 극장판이 3부작으로 이어지고 게임에서도 매번 인기 투표를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드래곤볼 히어로즈 같은 파생 게임에서도 항상 브로리는 등장했었죠. 이런 인기를 보고 2017년경 슈퍼 극장판을 준비하던 제작진은 브로리를 공식 세계관으로 다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토리야마는 초반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이 구브로리에 흥미를 못 느꼈던 서사 부족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진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브로리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브로리 영화에서 캐릭터 설정, 대사, 감정 구도, 스토리 전개까지 모두 직접 작성합니다. 대본 분량만 A4 용지 80장이 넘었으며 이는 토리야마가 부활의 F 때보다 2배 이상 공들였다고 하죠. 브로리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사냐 비공식이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부터 하자면 구버전 브로리는 드래곤볼 Z의 TV 시리즈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1993년 극장판 초사이어인 브로리 그리고 속편 제2의 초사이어인 브로리는 죽지 않았다 등 모두 TV판과 세계관이 충돌하거나 이어지지 않는 병렬 외전에 해당합니다. 즉 애니메이션 팬서비스용 극장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 구버전 브로리는 정사에서 제외된 극장판 한정 캐릭터로 분류되며 공식 도감이나 대사집에서도 Z 세계관의 전개와 별도로 표시됩니다. 반면 신버전 브로리는 드래곤볼 슈퍼 세계관에 정식 편입된 인물입니다. 2018년 극장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는 Z의 마인부 이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기루스, 우이스, 프리저, 전황 등 기존 캐릭터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오공과 베지타가 블루로 변신하는 묘사도 세계관 기준에 부합하죠. 무엇보다 극장판 엔딩 이후 브로리는 살아남아 오공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는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극장판용 악역이 아닌 계속 세계관에 영향을 줄 캐릭터로 설정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이죠. 그리고 토리야마 본인은 이 영화를 제작하며 이번에 브로리를 본편에 맞게 재구성하여 등장시켰다. 이제 정식 스토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브로리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전히 구버전이 진짜 브로리다 라는 팬들이 존재하고 반대로 이제 신버전이 정사고 진짜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죠. 이 논쟁은 게임과 굿즈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드래곤볼 Z 카카로트, 드래곤볼 파이터즈, 드래곤볼 히어로즈 등에서는 구버전과 신버전 브로리가 완전히 별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외형, 스킬셋, 음성, 성격 모두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일본판 성우도 다르게 연기합니다. 특히 드래곤볼 히어로즈에서는 구버전 브로리의 다크 브로리, 마스크드 브로리 등 오리지널 확장판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죠. 이건 구버전이 비공식임에도 불구하고 팬 수요가 매우 높다는 증거이죠. 상품 시장에서도 반프레스토, 이치방 쿠지 피규어 시리즈에서는 이 브로리를 서로 다른 시리즈로 분류하고 Z 극장판 한정 브로리 대 슈퍼 정규 브로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최근 피규어 중에서 신버전 브로리의 초폭주 형태가 조영상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근육 이펙트, 감정 표현까지 모두 조영사들의 고평가를 받았죠. 공식 설정상 신버전이 우위이지만 팬덤의 감성과 향수 속에서는 구버전의 존재감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로리는 시대에 따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1993년 광기의 상징, 사상 최강의 폭주 캐릭터로 등장한 브로리, 2018년 상처를 가진 성장형 전사로 다시 태어난 브로리.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는 단순히 전투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브로리는 단순한 강함을 넘어서 팬들에게 감정을 남긴 존재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로리가 가장 더 인상 깊으셨나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던 구버전 브로리인가요? 아니면 성장과 감정의 서사를 담은 신버전 브로리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해석을 함께 나누면 더 재밌잖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로리 대 지렌 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